현재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의 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랫니에 닿아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떠 있거나 입천장을 밀고 있나요? 만약 입천장 이외의 곳에 있다면 여러분의 미주신경은 안정을 취하는데 필요한 필수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0세 이후에 만성적으로 자극이 부족한 미주신경은 의학계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가장 조용하고도 위험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80만 건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이 중 상당수가 단일한 충격적 사건이 아니라 신경계가 안정을 취할 기회를 조용히 얻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령 의사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특정한 10초 혀 위치 요법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앉으세요. 입술은 가볍게 다물고 잠들기 직전처럼 턱의 힘을 완전히 뺍니다. 이제 혀끝만 있니 바로 뒤에 작은 돌기 부분에 대십시오. 혀 전체가 아니라 마치 테이블 위에 손가락 끝을 살짝 올려두듯 혀끝만 가볍게 그곳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벌써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평소 혀의 위치와는 확실히 다른 감각이 느껴지죠. 이 변화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물리적인 반응입니다. 혀끝이 특정 돌기에 닿으면 뇌간과 직접 연결된 신경말단을 자극하여 미주신경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미주신경은 신체에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혈관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노년층이 종일 느끼는 만성적인 내부 긴장이 조용히 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에게 이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요 기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혀의 위치는 첫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오늘 다룰 다른 두 가지 기술과 결합하면 신경계에 미치는 효과는 3배 더 강력해지며 실제로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잠시 평온함을 느끼다가도 몇 분 안에 그 기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이유와 해결책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혀 위치 요법을 시도해 보셨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혀의 위치가 안정을 향한 문이라면 이어지는 내용은 그 문을 계속 열어두는 방법입니다. 박사님, 본격적인 기술 설명에 앞서 왜 뇌졸중 위험이 이토록 조용히 쌓이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대부분의 시니어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걸까요? 왜냐하면 신체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균형을 잃기 때문입니다. 흔히 뇌졸중을 논할 때 혈관이 깨끗한지 혹은 혈압이 너무 높은지에만 집중하지만 그 프레임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혈관 자체는 신경 신호에 의해 제어되며 그 신호는 모니터의 수치가 변하기 훨씬 전부터 신경계에서 흘러나옵니다. 결국 혈압이 오르기 전인 상류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신경계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심장의 템포와 혈관의 리듬, 심지어 호흡의 깊이까지 결정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혹은 노화로 인해 지휘자가 흔들리면 전체 시스템의 조화가 깨집니다. 혈관은 미세하게 좁아지고 심장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는 응급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수년에 걸쳐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어떤 극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신경계는 위급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 아주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해소되지 않는 긴장 혹은 개운하지 않은 수면 등은 단순한 불평거리가 아니라 지휘자가 템포를 잃었다는 몸의 소통입니다. 오늘 배울 3가지 기술은 혈관 자체가 아니라 혈관에 명령을 내리는 신경 신호를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술인 10초 혀 위치 요법의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입천장의 돌기는 3차 신경 경로와 연결된 신경말단이 밀집된 곳입니다. 혀끝이 이곳에 지속적으로 닿으면 뇌관을 통해 신체의 브레이크 시스템인 미주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심박 변이도가 개선되고 혈관 탄성이 회복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휴식이 아니라 명확한 생물학적 경로를 통한 물리적인 개입입니다. 혀가 아랫니에 있거나 중간에 떠 있으면 이 경로는 자극되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낮은 단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노년기 혈액순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입술을 가볍게 다물고 턱을 이완한 상태에서 치아는 서로 닿지 않게 합니다. 이제 혀끝만 있니 뒤쪽 잇몸 경계에 살짝 얹으십시오. 혀를 앞으로 밀거나 세게 누르지 말고 손가락을 표면에 가볍게 올려두듯 안착시켜야 합니다. 만약 턱에 힘이 들어간다면 강도를 줄이세요. 긴장은 신호를 방해하므로 가벼운 접촉이 목표입니다. 벌써 몸 안에 배경소음이 줄어든 것처럼 정적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주신경의 반응입니다. 이제 호흡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혀를 유지한 채 코로 3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벌려 5초간 내뱉습니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혈관을 이완하고 회복시키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3회 반복하는 데는 1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부드러운 신호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평온함이 금방 사라질까요? 몸은 내부 신호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안전 신호를 찾기 때문입니다. 외부 신호가 없으면 신경계는 다시 경계 모드로 돌아갑니다. 귀의 겉부분에는 피부 표면과 매우 가까운 미주 신경분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어깨 힘을 빼고 검지 손가락 끝으로 귓구멍 앞의 작은 연골 부분을 5초간 가볍게 누릅니다. 그 후 10초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지르며 코로 호흡합니다. 그 후 귓구멍 바로 바깥쪽 오목한 부분으로 옮겨 똑같이 반복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면 혈류가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뇌관으로 강력한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내부인 혀와 외부인 귀에서 동시에 신호를 보내면 신경계는 비로소 안정을 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호흡 리듬입니다. 혀와 귀가 문을 열고 붙잡아준다면 호흡은 몸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머물게 합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몸은 위협이 지나갔다는 생물학적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등을 기대고 앉아 한 손을 아랫배에 올리고 코로 3초간 숨을 들이마신 뒤 뜨거운 국을 식히듯 입술을 오므려 5초간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렇게 5회 반복하는 1분간의 과정은 미주 신경톤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중재법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통합해 보겠습니다. 혀를 위치시키고 즉시 3대5 호흡을 시작하며 귀를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작용하면 신경계는 이를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안전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와 밤 취침 전 딱 1분씩만 투자하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 이 전체 시퀀스를 꼭 시도해 보십시오. 몸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